무한한 공간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상처를 내 몸 밖의 공간에 맘대로 풀어놓아 줄 수 있게 됩니다. 무한한 공간은 어떤 상처든 가리지 않고 받아줄 만큼 끝이 없고 자신의 것은 티끌만큼도 없이 고요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이는북입니다. 오늘은 평소 어렵게 느꼈던 양자 물리학을 쉽게 과학적으로 설명한 책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왓칭과 거울 명상으로 유명한 김상훈님의 책 직장인의 왓칭 수업입니다. 양자 물리학에 대한 이해와 명상에 대한 장점이 잘 소개되어 있어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1강 왓칭의 과학적 근거는 양자 물리학. 왓칭을 통해 현실이 바뀌는 현상은 정교한 학문인 과학으로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먼저 이런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만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우리 몸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뭐가 나올까요? 미립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밥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역시 미립자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담긴 뇌파를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그것도 역시 미립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만물의 최소 구성물질은 모두 다 미립자지요. 다시 말해 우주가 몽땅 흙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미립자는 가장 작은 흙먼지인 셈입니다. 그럼 이 흙먼지, 즉 미립자의 정체는 뭘까요? 미립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미립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야구공만하게 커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 다음 실험실에서 자동 발사기에 장전시킨 후 그 야구공을 하나씩 발사시키는 거예요. 그림을 보게 되면 중간의 벽에는 두 군데의 슬릿이 뚫려 있어요. 여러분은 거기를 향해 조금 전 자동 발사기에 장전시킨 미립자들을 발사합니다. 그럼 미립자들이 하나씩 직선으로 날아가 두 슬릿 중 한 곳을 통과하고 그 뒤에 벽면에 부딪혀 알갱이 자국을 남겨요. 자연히 여러분은 이렇게 투덜거릴지도 몰라요. 뭐 하나도 신기하지 않네. 뻥 뚫린 구멍으로 야구공을 던지는 것과 뭐가 달라. 하지만 잠시 지금의 장소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갔다 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주방에 가서 냉장고에 넣어둔 탄산수를 마시고 돌아왔을 때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다시 실험실에 돌아온 다음에 여러분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아니, 이게 뭐지? 벽면에 알갱이가 아니라 물결 자국들이 나 있네? 여러분이 바라보지 않는 사이에 자동으로 발사된 미립자들은 알갱이가 아니라 물결로 돌변해 두 슬릿을 통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슬릿 뒤의 벽면에는 알갱이 자국들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물결이 서로 간섭하면서 만들어낸 자국이 남은 거지요. 미립자들이 미친 건가? 아님 귀신에 홀린 건가?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미립자가 직선으로 날아가 알갱이 자국을 남기고 바라보지 않으면 물결처럼 퍼져나가 물결 자국을 남기다니. 어떻게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날까요? 실험실에서 미립자가 발사되는 걸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들어있나요? 저건 고체 알갱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있을 겁니다.
미립자는 고체 알갱이라는 생각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고체 알갱이가 나타난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미립자가 발사되는 걸 바라보지 않는 순간, 즉 마음속에 미립자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순간엔 어떻게 되나요? 미립자는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퍼져나갑니다. 미립자가 내 마음속의 생각을 읽고 깜짝 변신하다니. 이처럼 미립자는 마음속의 생각을 족집게처럼 정확히 읽고 그 생각을 거울처럼 현실로 투사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저건 고체 알갱이야 라는 생각을 품고 바라보면 고체 알갱이가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아무 생각도 품고 있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퍼져나가지요. 이렇게 물결로 퍼져나가면서 없어지는 건 물론 아닙니다. 단지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잠재해 있다가 여러분이 생각을 품는 순간 고체 알갱이로 깜짝 변신해 모습을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이런 현상을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와칭도 관찰과 동의어이지요. 지금 제가 소개한 실험은 지난 100년간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수없이 실시해온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거예요. 과학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이지요. 이 실험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을 그대로 비춰준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속의 생각은 고스란히 현실로 투사됩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잠재의식까지 포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잘 살펴보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만일 현실이 상처로 가득하다면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한 것입니다. 만일 현실이 웃음으로 가득하다면 마음속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현실은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이 실험에 대해 관심이 생긴다면 구글 동영상 사이트에 들어가 Observer Effect를 검색해 보세요. 실험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무리 없이 따라왔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고체인 미립자가 어떻게 물결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미립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빛 알갱이입니다. 그래서 빛의 물결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주는 온통 빛 알갱이들로 가득합니다. 광활한 우주의 공간에 내 마음속 모든 생각을 죄다 물질로 깜짝 둔갑시켜주는 요술 알갱이들이 가득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황홀하지 않나요? 이런 기적은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커다란 산 하나를 금으로 만드는 건 아주 쉬운 일이다. 단지 그것은 진리가 아닐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지요. 예수님과 부처님, 이 두 분은 어떻게 자신들이 바라보는 대로 물질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던 걸까요? 우주는 사람에 따라 다른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리에 따라 돌아갑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거울처럼 물질로 투사시켜주는 거지요. 그럼 당장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난 안 되지? 1억 원을 손에 쥐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 생각대로 1억 원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안 나타나는 거냐고.
그건 마음 깊은 곳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숨어 있나요? 죄책감, 의심, 수치심, 슬픔, 절망, 외로움, 나태함, 열등감, 우월감, 욕심, 과시욕, 권력욕, 무욕, 성욕, 증오, 분노, 집착, 비교하는 생각, 경쟁심, 잡념. 이 모든 생각으로 인해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상처가 가득해요. 여러분의 두뇌가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는 더 많은 생각이 이미지로 깔려 있어요. 이 모든 생각이 마음속에서 각기 제발 이 생각 좀 현실로 나타나게 해줘 라고 아우성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현실이 꿈쩍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내가 갑자기 1억 원을 손에 쥐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요술처럼 깜짝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우주를 훤히 들여다보고 현실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이 깔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현실도 텅 비어 있어서 어떤 생각을 품는 순간 마법처럼 현실로 나타나는 거지요. 생각은 에너지.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도, 나무도, 건물도 세월이 흐르면서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에너지는 진동하기 때문에 각기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요. 모든 에너지는 생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에너지의 흐름도 바뀌는 것이지요. 생각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마다 고유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받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으면 실제로 상처를 주고받게 돼요. 내가 품은 생각과 같은 주파수의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관찰자 효과는 늘 정교한 규칙에 따라 나타나요. 여러분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생각까지 훤히 읽어주고 바로 그 생각을 현실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예컨대 술주정이 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자아이는 나중에 커서 술주정이 심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술주정하는 남자는 정말 지긋지긋해 하며 술 마시는 남자가 싫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꽉꽉 짓눌러 놓거든요. 그 생각들이 잠재의식 속에 이미지로 저장돼 있다가 나중에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는 거지요. 또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은 무책임한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난 무책임한 건 정말 싫어 하며 무책임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구겨넣기 때문이지요. 그럼 그 부정적 생각들이 역시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 이미지로 저장돼 있다가 현실로 등장하는 거지요. 화를 참기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꾹꾹 짓눌러 놓으면 그 화가 어디로 갈까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럼 잠재의식 속에 깊이 저장돼 있다가 몸속에 병이라는 현실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난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억눌러 놓고 자란 딸은 나중에 자신이 엄마처럼 사는 모습을 발견하고 질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바로 마음속에 숨어 있는 생각들입니다. 모든 생각에는 각기 저마다의 주파수가 있고 그 주파수끼리 서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을 일이 자꾸 터져 나온다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많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펼쳐진다면 그건 역시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 생각이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부정적 생각을 털어내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양자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을 기억하며 평온한 마음의 눈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